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솔몽 경제TV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채널이 좀 따로 있죠. 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오늘은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26년 말부터 이제 사망 선고가 들어갑니다. 저희 사망 선고 기준은 제가 옛날에 2007년 그 즈음에 했던 게 다주택자 규제. 근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사실은 작년 10월 대책이 다주택자 1주택자 싸잡아서 끝내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소멸로 경매가 넘어가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한 게 이제 올해 한 10월경부터 하반기니까 10월, 11월, 12월 이제 그 이후부터 상승이 멈추고 일부 지역은 하락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27년에 강남도 27년 이후에는 버티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가 올해 여름부터 쏟아지지 않을까. 지금 강제 경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다주택 규제하기 전에 이렇게 1주택까지 규제해버리면은 어떻게 못 팔면은 경매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순차가 있는 건데 이 거래를 꽉 막아버리면은 결국에는 경매의 폭증으로 인해서 어느 시기에 급락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가진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하향은 물 건너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거래가는 띄워져 있기 때문에 경매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낙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스타 강사 그 똘마니들, 그러니까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찍고 하는 그쪽에 아직도 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거래가 허수거래를 이렇게 방치하면 결국에는 경매가 무더기로 쏟아져야만 이게 끝난다고. 갈 때까지 가서 끝나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나중에 얼마나 큰 급락으로 가져오고 얼마나 큰 경제 위기가 올지. 여러분 이제 GDP 대비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몇 배인데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근데 GDP 대비로는 이제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43%였습니다. GDP 대비해서. 근데 그동안 GDP도 올랐으니까요. 평균이 43%인데 지금 이제 99.1%고 이게 GDP 대비 기업 부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IMF를 작년에 넘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위기가 가계부채의 위기다. 과거 IMF는 기업부채의 위기였다. 근데 그거를 지금 넘은 거예요. GDP 대비이기 때문에 단순한 부채의 그 금액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GDP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IMF보다 기업도 심각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에 다 먹혔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오로지 남은 반도체와 자동차 빼고는 지금 다 망했어요. 조선도 여러분 지금 조선 원자력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작전성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 제가 나중에 작전주 될 만한 목록 제2의 에코프로 카카오델 목록 전해드릴 텐데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증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복잡한 제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안 되면 이것도 이제 큰일 난 거죠. 2022년도에 왜 하락했습니까? 유일하게 양도세 중과를 한 게 21년 그때뿐이에요. 딴 데 없어요. 문통 때 18년, 19년 한 걸로 아시는데 그때는 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 빼줬고 임대사업자까지 옥죄기 시작한 이후에는 계속 유예하다가 21년도 딱 1년만 하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양도세 중과를 한 거를 그때 했으면 그때 사망 선고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허수거래가 그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곧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마 그걸 알았어도 사망 선고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2년도에 잠깐 하락조차 다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나왔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죠. 그죠? 올해 5월까지 유예가 돼서 규제는 아닌데, 근데 작년에 이 대출 규제와 이 모든 게 갭투기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양도세 규제만 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대책이 한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났거든. 거기에 그래서 이거 프로 해친다. 프로 해친다. 이게 피해가려면은 대출 규제 다 취소하고, 그죠? 그리고 또 유예주고, 양도세 중과하지 말고 또 27년 5월까지 유예를 해주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죠?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환율이 이런데 금리 인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월가 달러 세력이 니들 부동산 버틸 수 있어라고 하면서 환율을 자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율이. 사실은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상승 요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오세훈의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여야가 합력해서 우리나라를 일본형 모델로 쳐넣는지, 이거는 쳐넣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옛날에 임대차 3법이나 모든 거를 다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최악으로 간 거예요,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어, 그죠? 왜냐면은, 일본에 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뒷구멍으로 다 실무자들이 뒷구멍으로 내주고, 총선까지는 재개발 공약이 남발할 거라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공약 같은 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조금 버틸 겁니다. 왜냐면 다세대에서 요것만, 좀 기다리면은, 아파트 뭐 2채 받는다 뭐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은 좀 선방이 되겠지만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사실은 여름부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경매는 지금 가격은 선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2년 거주라는 그런 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아파트를 투기할 수 있는 게 경매로 열린 건데,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부동산 스타 강사들 따라서, PD 수첩에서 옛날에 2018년도에 한 건데, 이 스타 강사 따라서 하는 이 다주택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강남도 다주택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이지. 법인이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큰 투기 세력은 강남을 법인을 통해서 다주택자. 제주의 지인 중에서 세 채 반포에 투자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다주택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투기 세력의, 제가 작전 투기 세력을 오래도록 연구한 거는 그들의 그 쩐을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강남도 다주택 투기를 했어야만 다주택 규제를, 저는 2채, 3채 규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한 2채 가진 분들은 너무, 한 채뿐만 아니고 2채까지도 너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문제는 10채 이상, 20채,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법인이 몇백 채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인은 다주택 통계를 좀 안 내고 있다니까. 개인의 통계만 봤을 때도 다주택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돼서 일본의 모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다만 여러분 아파트 전세를, 이거 꼭 들으시죠. 아파트, 여러분이 그걸 누리려면은 아파트 전세 절대로 안 돼요. 반전세로 바꾸세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50% 폭락하면은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의 70%, 80%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 5년 후에 뭐 3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세값 못 돌려받습니다. 전세값도 이제는 아파트 못 돌려받아요. 깡통 전세 아파트.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관되게 10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반드시 좀 규제를 해라. 그리고 실거래가 허수거래, 그런 제도가 세상에 어딨냐. 계약만 하고 파기하면 그게 실거래가 반영되는 그런 조작 시스템이 어디 있냐. 근데 그 2가지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벌금형과 일부 징역형이 추가됐는데 강남은 안 돼요. 3년 이하 징역형. 지금 한 명이라도 그 징역 받은 사람 있어요? 제대로 국토부에서 규제한 거 있어요. 오히려 대구나 경기 지역은 지자체에서 꽤 많이 규제를 하고 조사한 걸로 아는데 서울은 아니거든요. 강남은 아니거든요. 왜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할 리가 없죠. 같은 카르텔들인데. 다른 품목만 조금 보고, 빌라 오피스텔은 요게 이게 대출 규제랑 뭐 다주택도 조금 일부가, 이것도 복잡해요. 빌라 오피스텔도 복잡하게 해놨는데 얘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꺾일 때, 이제 하반기 때 같이 꺾일 가능성이 염두에 두세요. 토지는 지금 저는 토지 규제가 추가로 해제된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이제 농지, 나중에 해제의 명분은 그거죠. 농민의 불이익하면서 해제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 22%인가가 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말고도 많을 겁니다. 농지 투자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LH 사건 이후에도, LH 사태 이후에도 저는 규제하는 것 같지만은 풀릴 거라고 말했죠. 그게 풀렸잖아요. 그죠? 이미 체류용 쉼터나 그 다음에 농진흥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리고 있는데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제 토지 보유세가 이제 연 1%인데 그 농지는 저희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농지만 자산의 15%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리 100에서 이제 해외 이제 맥쿼리인가 거기 월가에서도 지금 강원도에 싼 토지를 태양광 이게 아리 100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을 일부를 무조건 해야지만 돼요. 삼성이든 LG든 유럽에 팔려면은 유럽은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싼 땅들 있잖아요. 산이나 거기에 아주 싼 땅들 평당 1만원, 2만원, 3만원 경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땅 중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역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는 조금 그동안 안 했었는데 유료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그 돈으로 제가 부동산 임장은 아니죠. 임장은 이제 살려고 다니는 건데 그거보다는 부동산 각종 현황을 찍으러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 경제TV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단 토지는 지금 토지도 거래량 소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토지도 이거 정말로 지역이나 그리고 시골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아요. 5천만 원 내놓으면은 부동산에서 1억으로 올려서 한 다음에 중간에서 한 몇천씩 띄어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골 부동산 할 때는 정말 그 마을 이장님 다 만나봐야 되고 여러분 정말 토지 투자 조심하십시오. 제가 토지 투자 위주로 제가 지방 투자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지만은 정말 많이 가격이 뻥튀기 돼 있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오르는 거라는 이 개소리. 그리고 여러분 뉴스 다 믿지 마세요. 뉴스 경제 기자 중에 얼마나 아파트 그 투기 세력에 돈 받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인플레가 심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채권에서 돈을 빼고 금이나 그런 원자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금리는 채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의 급등.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고 믿고 아파트를 투자한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이퍼 인플레가 오잖아요. 금리가 20%, 30%, 50% 폭등하는 거야. 폭등. 여러분이 대출이 3억이 있어. 1년에 50%가 이자를 내야 돼. 그럼 모든 대출자들, 제가 늘 말씀드리면 빚을 없애라. 모든 대출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이퍼 인플레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인플레도 약간 심한 정도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 아파트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 극심한 침체로 올해 사망 선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이 버블의 속성은 버블의 거품이죠. 거품은 서서히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제대로 하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 골든타임이 2018년도였다고 봅니다. 문통이 막 집권했을 때 제가 정말 강력하게 문통을 비판했을 때예요. 실거래가 허수거래 두면 안 된다. 다주택부대 임대사업자 뒷구멍 주면 안 된다. 목 놓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든타임이 지났을 때의 버블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쪼그라드는 비눗방울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규제가 안 됐을 때 제가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터진다고 중국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은행권들, 지금 저축은행 절대로 돈 맡기면 안 되고, 새마을금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도 예금공사에도 요즘에 1억을 올랐죠. 예금자 보호가. 예금공사에서 보호하는 은행이 있고, 국민은행 그런 데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이나 지역신협은 예금공사 보호가 아니라 걔네들 중앙회, 새마을 중앙회에서 하는데 그 중앙 전체적으로 다 망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새마을금고가 PF 손실도 있고 저 새마을금고까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까지 위험하고 그것도 열심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부터 여러분 무조건 반전세나
3분의 2 전세로라도 해서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적어도 절반 아래여야 돼. 50% 아래여야 돼. 반드시 아파트도 여러분 지금 집값이 10억이면은 여러분 전세는 5억 아래고 5억 아래고 조금 뭐 월세를 좀 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외에는 그래야만 그러니까 저를 믿고 계속 풀전세 안 하신 분은 빌라 사기 안 당했겠죠. 그죠? 빌라 사기도 풀전세에서 나듯이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게 됩니다. 아, 이거 말고도 이제 장기 임대주택, 그게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8년, 그 혜택자들이 쏟아지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양도세 없이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여름부터 나오고, 그래서 이래저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올해 하반기가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 끝이 실거래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경매가 증가해서 경매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또 올해 말에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올해 말부터 상승이 멈추고 침체되면서도 버텨요. 이게 버블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제 버티는 게 이제 여름 하다가 이제 27년이 이제 본격 하락의 첫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하락할 때 여러분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급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